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발목에서 발목 충돌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병명이 다소 생소한 분들이 있을 텐데 임상에서는 의외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발목 충돌 증후군이라는 병이 어떤 거고 또 어떻게 좀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발목 충돌 증후군을 이해하려면 발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발목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는 크게 세 개예요. 우리가 이제 정갱이 뼈라고 하는 경골이 있고요. 옆에 비골이 있습니다. 이 경골하고 비골의 모양을 보면 약간 디귿자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거에 이 발목의 가장 위에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뼈가 이런 식으로 마치 경첩처럼 끼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목은 어떻게 움직이죠? 주로 앞뒤로 움직이죠. 이렇게 옆으로 비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첩처럼 앞뒤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목 충돌 증후군은 이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발목을 너무 과하게 구부리거나 과하게 피거나 하게 되면은 이 뒤에서 뼈가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요. 앞에서 뼈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충돌 증후군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전방 충돌 증후군이 있고 후방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전방 충돌 증후군이 임상에서는 훨씬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축구 선수의 발목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같은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공을 차려고 갑자기 이렇게 확 뛰어나가거나 할 때 발목이 한번 이렇게 확 꺾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박차고 뛰어갈 때 발목의 앞쪽이 이제 꺾이면서 앞쪽에서 충돌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고요.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뭐 테니스라든지 뭔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도약을 하는 이런 종류의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들한테서 좀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그러면서 이 앞에 뼈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 근처에 있는 인대 조직들이 자주 손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뼈가 자꾸 부딪히면서 골격이 튀어나오면서 관절에 손상이 간다든지 하게 되는 질환이죠. 일단은 전방 충돌 증후군이 의심이 될 때는 한번 충돌을 일으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살짝 안쪽으로 꺾은 상태에서 이렇게 꺾어 올려줍니다. 그럴 때 발목 앞쪽에서 좀 시큰한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전방 충돌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요 위치 발목에서 위에서 가장 움푹 들어가 있는 위치로 따지면은 요 위치죠. 요 위치를 꼭 눌렀을 때 거기에서 좀 통증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진단은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성화되면은 이렇게 뼈끼리 부딪히면서 뼈가 좀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뼈가 약간 마모가 된다든지 골격 같은 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이분들이 임상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거는요, 일반 운동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주로 내가 쪼그려 앉을 때 발목이 아프다고 표현을 해요. 어디가 아파요? 발목 앞쪽이. 우리가 쪼그려 앉을 때 발목이 가장 많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통증을 좀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후방 충돌 증후군인데요. 전방 충돌 증후군에 비해서는 빈도가 조금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은 발목을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는 경우에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발레리나들 발을 앞으로 이렇게 탁 꺾고 세울 때 이 뒤쪽에 충돌을 일으키면서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구조물들이나 아니면 관절 쪽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죠. 일단은 임상에서 후방 충돌 증후군이 의심이 된다고 할 때는 발목을 최대한 신전시킨 상태에서 범사자가 한 손으로 발목을 잡고 한 손으로 뒤꿈치를 이렇게 쿡쿡 한번 충돌을 일으켜봐요. 그럴 때 발목 뒤에서 좀 시큰시큰한 그런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양성 반응이고요. 그리고 요 복숭아뼈의 뒤쪽 부분을 이렇게 깊숙하게 눌러봤을 때 압통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후방 충돌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뒤쪽에 약간 골격이 튀어나와 있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뼈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으면 계속해서 주변을 자극을 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겠죠. 이분들이 임상에서 주로 표현하는 거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요. 우리 계단 오르내릴 때 발목을 좀 많이 세우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데 그럴 때 발목 뒤에서 약간 시큰한 통증들을 느낀다고 보통 호소를 하죠. 일단은 심하게 발목을 사용하는 분들한테서 좀 자주 나타나지만 일반인들한테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인들이 이런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발목이 좀 불안정해질 때입니다. 발목을 심하게 꺾이고 나서 접질리고 나서 인대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발목을 삐고 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병원을 찾는 비율이 전체 발목 염좌 환자의 한 30%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래요. 대부분 70%의 분들은 그냥 뭐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놔두게 되는데 약간 이제
적은 손상일 때는 괜찮은데 이 발목이 퉁퉁 부을 정도로 심한 손상일 때는 인대가 좀 많이 늘어나 있죠. 근데 이게 회복이 완전히 100%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발목이 약간 이제 인대가 느슨해지면서 덜렁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발목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상태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은 충돌이 더 잦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다 그러면은 초반부터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임상에서는 이제 충돌 증후군이 의심이 될 때 한의원에서는 주로 봉독이나 주겸약침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급성기 때는 주변에 주겸약침을 사용을 해서 좀 순환력을 증진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만성화되어 있을 때는 봉독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좀 혈액 순환량을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는 의외로 좀 더 쉽게 손쉽게 이제 치료가 되는 편이고요. 초기에 물론 발견해서 초기에 치료를 할수록 훨씬 더 예후가 좋으니까 내가 발목이 아파요. 아픈데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겠지라고 지내는데 이게 2주 이상, 한 달 이상 계속된다 그러면요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꼭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셔야 될까요?